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전 국민에게 민생사회복지금 25만 원씩을 지급하자고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복지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윤 대통령에게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선별 지원의 방식을 언급하거나 황급형 세액 공제 방식을 언급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민주당이 지지율 반등이 큰 각종 특검법 및 검찰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급 선회하는 모습에 여권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후 뺑소니,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김 씨는 심야에 서울 강남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박은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노출 파일을 확보했으며 김 씨가 사고 발생 전 유흥주점에 들린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김 씨는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소속사는 음주가 아니라 공황이라 주장했지만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자 경향일보 세계면 기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하면서 공식적인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과 하얼빈 두 개의 도시를 각각 방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인 집권 5기 첫 회의 일정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두 국가는 16일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국 1대1로 연결 등을 의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정상이 수교 75주년을 맞아 국제지역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강윤서였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미출고 날씨는 최고 기온이 18도, 최저 기온이 10도로 8도 정도의 일교차가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약 7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비교적 쌀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까지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는 좋음 수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고 돌아보며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평소에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일주일 중 가장 피곤한 것만 같은 목요일 아침. 이 시간만큼은 잠시 우리 마음과 관련된 재미있는 심리 이야기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를 더 잘 들여볼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마음의 움직임과 관련된 이야기, 심리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들었던 말의 출처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얘기를 해줬던 당사자에게 같은 얘기를 들려준 경험이 모두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이 외에도 갑자기 머릿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지만 알고 보니 이미 있는 노래인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자는 잠과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와 직면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그 일을 잠시 미뤄두고 잠을 청하실 텐데요. 이때 잠을 자고 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처음 접했을 때보다 이후에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심리 효과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는 바로 수면자 효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시간이 흐른 후 마치 자기 의견인 양 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의 출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그 메시지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권위자와 같이 신뢰도가 높은 메시지의 설득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지만 오히려 신뢰도가 낮은 출처에서 나온 메시지의 설득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함을 말합니다. 수면자 효과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바로 광고인데요. 보통 광고가 방영된 이후 그에 대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드물죠.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는 광고에서 보았던 제품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만 기억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을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는 것에 주력하여 제작하곤 해요. 광고 이외에도 정치인들의 선거 운동에도 수면자 효과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 수면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브랜드와 함께 충격적인 문구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당장은 해당 브랜드가 반감을 사거나 신뢰를 잃을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브랜드가 충격을 주었다는 점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점은 자칫 나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노이즈 마케팅이 이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정보와 출처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 변화를 일컫는 수면자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면자 효과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논란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정보 수용자에게 언젠가 잊을 거야 라는 방식의 접근으로 수면자 효과를 이용한다면 오히려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심리와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리며 오늘 심리연구소는 잔나비의 행운을 빌어요 들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민정,
보도의 배한비, 기술의 박소윤, 진행의 강윤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